기업 이야기 한번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인도의 최대 기업 그리고 아시아 최대 부호인 안바니 회장이 이재용 회장을 만나러 어제 한국을 방문을 했습니다. 우리나라 방문은 처음이라고 하고요. 또 장남이랑 같이 방문을 했더라고요. 뭐 처음은 아니고요. 알고 봤더니 같이 온 게 처음인가요? 같이 온 게 처음이고 네. 이제 평창 올림픽 때 이렇게 왔었다는 네. 거예요. 올림픽 보러. 그런데 어쨌든 이번에 처음 왔는데 이 안바니 회장 자체가 만약에 인도에 어떤 기업이 진출하고 싶다라고 하면 네. 인도 진출에 알파와 오메가다. 무조건 안바니 회장과의 뭔가 연줄이 있거나 안바니 회장과의 친분이 있어야지만 인도 진출이 쉬워진다라고 평가받는 인물입니다. 네. 57년생이고요. 부친이 처음에 섬유 공장으로 시작을 했어요. 그런데 우리 약간 한국하고 비슷하죠. 이병철 선대회장도 제일모직으로 출발했었잖아요. 마찬가지로 인도에서 섬유 공장을 세우고 이제 자수성가형 재벌로 이제 컸습니다. 그리고 그 아버지의 아들로서 이제 안바니 회장이 스탠퍼드 MBA 다니고 있다가 81년도에 부친 호출을 받고 학업 중단하고 이제 이른바 이제 가족 경영에 뛰어든 네. 거죠. 그런데 이분이 얼마나 경영을 잘했는지 네. 이 정유공장 사업에서 큰 성공을 거뒀고요. 이를 통해서 인도 최대 재벌이 됐습니다. 시가총액 1위 기업인 릴라이언스 그룹으로 만들었고요. 네. 2000년대 들어서는 사실 그 80년대, 90년대 정유 산업이 어떻게 보자면 산업을 이끌던 주요 주축 산업이었다라고 하면 2000년대는 정보통신 사업으로 넘어갔잖아요. 네. 이때 바로 2000년 들어서 바로 지오라는 걸 설립을 하면서 또 한 번의 게임 체인저 역할을 했습니다. 인도 최대의 통신 회사를 만든 겁니다. 그래서 이 지오를 통해 가지고 네. 이른바 통신업 그리고 유통업까지 진출하게 됐고요. 아. 이번에 이제 삼성에 온 것도 아무래도 이제 통신 산업이 되다 보면 이 데이터 센터가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네. 데이터 센터 구축에 있어서 네트워크 장비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미국의 중국 제재 때문에 화웨이 장비를 쓸 수 없는 상황이에요. 이럴 때 삼성의 네트워크 장비, 이 삼성 쪽과의 네트워크 산업을 조금 협력을 다지기 위해서 온 거 아니냐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고요. 네. 실제로 6G 관련돼서 협업이 이루어졌다라는 얘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당일 일정이었더라고요. 아침 10시부터 오후 밤 10시까지 있는 일정이었는데 삼성에서 공을 굉장히 많이 들인 모습이에요. 공항까지 가서 마중도 나가고 이정 회장은 서초 사옥에서 만나고 이런 모습도 관찰이 됐는데 오후 내내는 계열사 사장단이 거의 PT를 했다고 하고요. 뭐 네. 들리는 얘기가 있습니까? 아직 무엇인가 구체적인 얘기가 나온 건 없는 것 같고요. 네. 그렇지만 삼성 그룹의 대부분의 굉장히 주요한 보직자들이 다 모였잖아요. 네. 주요 부분 사장들이 다 모여서 삼성 그룹 차원에서 어떤 사업들을 하고 있는지 아주 자세하게 브리핑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특히 저는 좀 집중하고 있는 것이 삼성 엔지니어링 사장이 오셨어요. 네. 그러니까 지금 인도에서 지금 세계 최대 규모의 데이터 센터를 건립하겠다라는 계획을 발표했거든요. 네. 그럼 데이터 센터 건립한다는 것은 사실 세계 최대 규모라고 하면은 뭐 규모가 어느 정도인지는 알 수 없겠지만 아마 규모가 그 금액 자체는 굉장히 클 거예요. 네. 그러면 이런 통신 산업, 그다음에 반도체 산업, AI 산업뿐만 아니라 그런 플랜트 산업까지 지금 삼성이 같이 진출하겠다. 되는 그러니까 게 있을 EPC라고 수가 해서요. 있겠군요. 네, 네, 그렇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뭐 엔지니어링도 하고 그다음에 네. 프로큐어먼트, 그다음 컨스트럭션이라고 해서 아예 그냥 턴키로 맡기는 거죠. 뭐 이런 사업까지 삼성에서 한꺼번에 들어갈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될 수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약간 그래도 안타깝게 느껴지는 것이 네. 원래는 1박 2일 일정으로 맞아요. 방한한다고 알려져 요즘 있었거든요. 사정이 있었던가 네. 봐요. 그리고 이제 내일 이제 뭐 화성에 직접 가서 반도체 라인을 직접 시찰하겠다라는 그런 보도가 있었는데 네. 아마 다른 뭐 사정이 있었겠죠. 그래서 아침 8시 왔다가 저녁 8시 비행기로 다시 돌아갔다고 얘기하는데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삼성에서 아마 이번 사업에 굉장히 큰 사활을 걸고 크게 노력하지 않을까. 그래서 가시적인 성과가 그래도 연내에서 좀 발표됐으면 좋겠다라는 좀 긍정적인 기대를 한번 해봅니다. 삼성과 이 릴라이언스 그룹인데요. 이 그룹 간의 관계는 고 이건희 선대 회장부터 계속해서 이어져 왔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재용 회장만 국내에서 유일하게 이 자녀 3명의 모두 결혼식에 참석한 인물이라고 해요. 네. 네, 그만큼 둘 관계는 그래도 좋은 거죠. 그러니까 선대부터 관계가 있었던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안바니 회장이 그때 평창 올림픽에 오셨던 이유가 그 아내분이 IOC 위원이었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평창 올림픽 유치할 때 우리 이건희 선대 회장이 IOC 위원으로서 굉장히 노력을 많이 했잖아요. 그 과정에서 이제 아마도 친분을 많이 쌓았을 것이고, 그다음에 이재용 회장이 어렸을 때부터 아마도 이런 곳에 많이 노출이 돼 있고 관계를 쌓으면서 인맥을 구축했을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결국은 그 이건희 선대 회장과의 차별성으로서 이재용 회장은 그 네트워크 경영이다. 충분한 인맥을 활용해서 무엇인가 사업을 일으킬 수 있다는 면을 강조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과거에 이재용 회장이 친구는 많을수록 좋다 이런 말을 또 했다고 합니다. 정말 이 많은 글로벌 인맥들이 좀 등장을 최근 들어서 더 하는 것 같습니다. 네. 근데 사실 이것이 어찌 보면은 이재용 회장이
무언의 메시지를 전하는 것 같다는 생각도 들어요. 네. 그러니까 저 개인적인 생각이긴 말을 하지만 하기보다는 네네. 만나는 모습으로. 예, 만나는 모습으로. 근데 이게 왜 중요하냐면 네. 이분이 국정농단 사건 때문에 사실 오랫동안 고초를 겪으셨잖아요. 네. 그래서 한 200일 정도 수감된 기간이 있었어요. 근데 그 과정에서 결국은 뭔가 자기가 적극적으로 인맥을 활용하는 그런 사업을 못 했잖아요. 그것이 삼성의 위기로 이어졌고 결국 자기가 자유로운 신분이 돼서 지금 뭐 사법 연수가 완전히 해소가 됐잖아요. 19개의 그 재판 사유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고 이것이 결국 이렇게 내가 자유로울 때 한국 경제를 위해서 또 삼성을 위해서 본인이 이렇게 역할할 수 있다는 것을 행동으로 보여주는 것이 아닌가라고 저는 그렇게 해석이 됩니다. 그럴 수도 있겠네요. 이렇게 연일 바쁘게 일하고 있긴 한데 스마트폰 또 애플에 밀릴 수 있다는 전망이 또 나오긴 했어요. 네, 그래서 애플이 14년 만에 삼성을 제치고 세계 최대 스마트폰 제조사가 될 거다라는 전망이 나왔습니다. 네. 카운트 포인트 리서치라는 회사가 보고서를 통해서 발표한 건데요. 이게 삼성전자 스마트폰 판매량이 올해 말까지 4.6% 밖에 증가를 못할 것 같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애플은 전년 대비해서 10%대 성장률을 기록할 것 같다라고 봤습니다. 이렇게 보면 애플 시장 점유율이 19.4%로 아마 세계 최대 스마트폰 제조사가 될 것 같다라는 건데요. 아이폰 17 시리즈 시장이 긍정적으로 반응하고 있고요. 이제 그 코로나 때 한번 바꿨던 사람들이 바꿀 때가 됐다라는 거죠. 네. 그런데 특성상 원래 아이폰 쓰던 사람들은 계속 아이폰을 쓰잖아요. 네. 그래서 아마 이번에 애플이 다시 한번 세계 최대 스마트폰 제조사로 올라설 것 같다라는 건데 지금 이제 우리가 AI 시대로 들어섰잖아요. 네. 이 때문에 이제 애플과 어떻게 보자면 삼성인데 삼성이 대변하는 건 안드로이드 진영입니다. 근데 최근 들어서 이제 그 안드로이드 진영의 설계자인 구글이 AI 측면에서 굉장히 뭔가 두각을 나타내고 있잖아요. 네, 네. 이 때문에 이게 어떻게 보자면 스마트폰 디바이스에서도 애플과 구글로 대변되는 어떻게 보자면 근데 제조사 측면에서는 삼성이 약간 대결하는 국면이라서 이번에는 밀릴 수 있겠지만 AI 시대를 본격적으로 맞아서 안드로이드가 앞으로는? 탑재된 앞으로는 아마 삼성전자가 네. 좀 두각을 나타내기를 좀 기대해 봅니다. 아하, 알겠습니다. 미국 시민권을 포기하고 지난 9월에 해군 장교로 입대한 이 이재용 회장의 장남에도 관심입니다. 뭐 해군 인간식에서 기수 대표로 선되고 이것도 화제가 되고 있어요. 아무래도 이재용 회장의 또 장남이다 보니까 그리고 사실 이분이 미국에서 태어났어요. 네. 그 때문에 이중 국적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한국 국적을 포기하면 군대 안 가도 돼요. 그런데 미국 국적 포기하고 군대를 간 거죠.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나 약간 이렇게 관심이 쏠릴 네. 수밖에 없고요. 그리고 약간 또 의아했던 부분은 뭐냐면 사실 이재용 회장이 자식들에게 회사 물려주지 않겠다라고 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장남이 이게 노블리스 오블리주라고 하죠. 그런 모습을 보여주는 게 약간 세간의 관심을 받고 있는 다 모습이기도 하고 네. 뭐 알려진 실제는 어떨지 모르겠지만 알려진 바에 따르면 굉장히 생활 태도가 성실하고 바르다라고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